키워서. 네, 시간이 돼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1년차 박한지입니다. 저는 오늘 자마의 1월에 발표된 이제 Primary Vein Isolation 대 Primary Vein Isolation 플러스 Posterior Left Atrial Wall Isolation을 비교한 RCT를 가져왔고 이제 Atrial Arrhythmia Recurrence에 대해서 아웃컴을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이전 RCT에 비해서 본 RCT는 350명 정도로 이전에는 100명 이하였던 것에 비해서 좀 더 큰 규모로 시행을 하였고 12개월 시점에서 atrial arrhythmia, 그러니까 AFib, atrial flutter 혹은 atrial tachycardia가 30초 이상 진행되지 않는 free survival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 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가 결론이고요. 이 스터디가 이제 이전에 다른 RCT들이나 아니면 메타 애널리시스랑 뭐가 달랐는지는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sistent AFib 같은 경우에는 AFib ablation 인한 success rate가 60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이고 그래서 extra PV ablation에 대한 니드가 많이 있었는데 이전 스터디, 그러니까 STAR-AF2 스터디나 TCAF 스터디 등에서 AFib의 LA의 defragmentation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RCT들에서 효용이 없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터디들과는 대비되게 이제 posterior 같은 경우에는 pulmonary vein과 이제 발생학적으로 유사한 측면들이 있고 이제 ANS 모듈레이션 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제 그 스터디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엑스트라 PV 아블레이션으로서 이제 기대되는 타겟이었습니다. 이전 메타 애널리시스나 아니면 크라이오 플러스 posterior isolation 스몰 RCT들에서 이제 posterior isolation 하는 게 더 좋다 이제라는 스터디들이 보고되어서 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규모로 이제 posterior isolation의 efficacy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이 스터디의 inclusion criteria는 이제 AAD를 복용하는 refractory persistent symptomatic AFib입니다. 이제 de novo ablation을 포함을 하였고요. exclusion은 paroxysmal AFib 그리고 long-standing persistent AFib인데 3년 이상이면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조적 심질환을 가진 특이한 구조적 심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제외를 하였고요. 이 스터디가 다른 스터디들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이제 이전 스터디들에서는 non contact나 컨택트 이제 섞어서 쓴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contact force sensing ablation 카테터를 모두 사용하였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PVI 같은 경우는 이제 anterior circumferential ablation을 시행을 하였고요. 이제 posterior wall ablation 같은 경우에는 superior pulmonary vein, inferior pulmonary vein에서 이제 roof line 이랑 이제 플로어 라인을 이제 섞는 리니어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바이다이렉셔널 블럭이 이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스terior 박스에서 이제 포컬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 모식도를 보시면은 어블레이션을 한 이제 모식도고요. 보시듯이 superior pulmonary vein과 inferior pulmonary vein의 roof line, floor line을 어블레이션을 하였고 PVI 군에서는 이제 pulmonary vein의 anterior surface를 circumferential하게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이제 primary endpoint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시점에서의 atrial arrhythmia free survival이었고요. 이제 secondary outco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커한 환자에서 repeat ablation을 하거나 아니면 리커를 하지 않아도 AAD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이제 primary outcome failure로 보고 이제 secondary outcome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repeat ablation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서 리핏에서부터 또 12개월 시점에서의 아웃컴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스터디가 또 다른 스터디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이제 80% 이상의 환자들이 팔로우업 기간 동안에 이제 리듬 모니터링을 할 때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로 하거나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하루에 2번 EKG를 이 사람들한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클로스 모니터링을 했다라는 이전 스터디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0초 이상의 atrial arrhythmia free survival at 12 months가 primary outcome입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심토마틱 AFib 그리고 이제 심토마틱 에이트리얼 아리드미아 그리고 리커 이후에 리두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12개월 시점에서의 에이트리얼 아리드미아 프리 서바이벌을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총 340명이 인롤이 되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인데 이제 두 군간의 RCT이기 때문에 두 군간의 큰 차이는 없는 거는 분명하고 이제 뉴머리컬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는 하였는데 통계적으로는 둘 다 차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아래 보시면은 거의 90%에 가깝게 이제 frequent ECG 모니터링이라는 게 하루에 2에서 3회 ECG를 보내는 거고 ILR 이런 거는 이제 implantable 디바이스로 모니터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픽하게는 양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먼저 프리머리 아웃컴을 말씀을 드리면 포스테리어 아블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52%, 안 한 경우에는 53% 정도로 하자드 레이시오 0.99에 p-value 0.98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럴 타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었고 이제 민 플로로스코픽 타임 같은 경우에도 두 군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드 어블레이션을 한 사람에서 12개월 시점에서도 에이트리얼 아리드미아 프리 서바이벌은 특별히 차이가 없었고 심터마틱 AFib 리커 여부와 상관없이 심텀이 발생할 경우까지의 AFib을 고려한 경우에서도 p-value 0.36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양군 간에서 리커를 했을 때 그게 파록시즈멀이냐 persistent냐에 대한 차이도 62%, 62%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던 결과입니다. 이거를 여기 보시면 카플란마이어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PVI에 더해서 포스테리얼 아블레이션을 한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약 87%에서 바이다이렉셔널 블락을 리니어 어블레이션만으로 얻었는데 이제 50% 그중에 87%에서 바이다이렉셔널 블락을 어치브 할 수 있었고 이제 전차 환자 중에 50% 정도에서는 이제 포컬 애블레이션이 필요했는데 이제 포컬 애블레이션이 필요했던 이유는 에소파절 템퍼처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리니어 애블레이션 바이다이렉셔널 블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카플란마이어에서 세컨더리 아웃컴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아웃컴도 있지만 세컨더리 아웃컴을 주로 보여주기 위한 표이고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도 심토마틱 에이빔이나 심토마틱 에이리드미아 그리고 이제 리드 프로시저 혹은 AAD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도 12개월 상에서 0.58 p-value는 모두 유의하지 않게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서브그룹 애널리시스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다 하였는데 롱스탠팅 퍼시스턴트 AFib이거나 아니면 포스테리얼이 처음에 한 80% 정도에서밖에 어치브 못했고 그 중에 50%는 이제 포컬 어블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첫 시도에서 리니어 어블레이션이 다 성공한 경우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서브그룹을 하였고 0.9 p-value 0.68에 하자드 0.93 정도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개 이상 ECG를 보내지 않은 어디런스가 좋지 않았던 환자분도 또 나왔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primary vein isolation이랑 primary vein isolation 플러스 posterior ablation은 12개월 시점에서 atrial free rate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도 RCT들이 있었는데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에 포스테리어 어블레이션을 한
100명 이하의 RCT에서 posterior ablation을 했을 경우에 더 유의하다라는 결론이 있었는데 이제 저자들은 이제 cryoablation을 사용했다. 그래서 RF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 논문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고 100명 이하라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이제 관련 RCT를 이제 퍼블리시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자들은 이제 그 논문에서는 이제 non-contact이랑 contact force ablation 카테터를 섞어서 사용했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했고 이제 flow linear ablation을 이제 mandatory하게 이제 맨데이트하게 이제 스터디 디자인에 포함하진 않았는데 이제 본 스터디에서는 플로우 어블레이션까지 맨데터리하게 포함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어블레이션을 좀 더 완벽하게 했다라는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전 RCT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였는데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350명 정도에 대한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더 강력한 에비던스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커런트 AFib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디노버 AFib 말고 이제 리도에서도 이제 posterior ablation을 하는 게 그러니까 디노버에서는 효과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리도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리도에서의 스터디 디자인도 이 논문에는 포함을 하였었는데 이제 리도에서도 이제 큰 차이는 없었고 이전 디카프 스터디나 이제 스타F2 스터디에서 디프레멘테이션이나 엑스트라 PB 어블레이션 모두 다 의미가 없었다라는 스터디들을 근거로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posterior ablation은 이제 persistent AFib에서 큰 효과가 12개월 시점에서 atrial fibrillary arrhythmia 레이트를 크게 낮추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저자들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뭐 저자들은 스몰 스터디였다라는 게 주된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 이전에 다른 R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마이트럴 이스머스 라인이나 이제 플로우 어블레이션 같은 게 이제 맨데터리하게 포함이 되거나 되지 않은 약간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딱 이제 플로우랑 이제 스페리어 라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와는 다르게. 근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규모의 이제 스페리어 라인이랑 이제 플로우 라인을 이제 모두 맨데터리하게 포함을 했다. 그래서 그게 예, 예. 음, 어, 저자들은 100명, 그러니까 스몰 스터디였다라는 거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음,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저자들은 100명 이하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음, 음, 예, 음,
감사합니다.